고등학생 시절 나는 교외에 위치한 오래된 학교에 다녔다. 학교는 낡았지만 낮에는 생동감이 넘쳤다. 그러나 해가 지고 나면 그 고요하고 으스스한 분위기가 모든 것을 덮었다. 특히나 본관 건물 5층에 있는 오래된 음악실은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귀신 목격 장소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나는 오래된 음악실에서 무언가를 두고 온 것을 깨달았다. 학교 후 친구들과 함께 야외 수업 준비를 하던 중 중요한 악보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이다. 불행히도 학교 시간이 지난 후여서 학교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 동안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음악실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곧바로 나는 교문을 넘고 어겁지겁 본관 건물로 향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학교는 더욱 음산해 보였다. 낡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나는 내내 뒤를 돌아보고만 싶었다. 하지만 속도를 내자 곧 5층에 도착했다. 음악실의 문은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방 안은 낮 동안의 활기와는 달리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때 문득 악보와 함께 내 휴대전화 도방에 두고 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찾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문득 전화기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다. 마침내 용기를 내서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말소리가 아니라 희미한 백색 소음만이 들려왔다. 묘한 기분에 전화를 끊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 있어? 나는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내 손에서 전화기는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같은 번호였다. 나는 아무런 반응 없이 전화를 쳐다보았다. 왜인지 모르게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다. 절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서둘러 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은 뒤 음악실을 나섰다.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자꾸만 그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새벽녘 마침내 내가 잠에 들었을 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나는 다시 학교에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졌고 교실 문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닫혔다. 그리고 음악실 앞에서 나는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거기 누구 있어? 번쩍 놀라 깨어나 보니 새벽 3시였다. 침대 옆에 둔 휴대전화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다. 또다시 그 번호였다. 이번에는 메시지였다. 내일 학교에서 봅시다. 나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다음 날 학교에 가자 내내 불안감에 시달렸다. 두리번거리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았지만 누구와도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결국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마지막 수업이 끝나갈 때쯤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교사가 문을 열자 근처 다른 반에서 온 것 같은 한 학생이 들어왔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반에서 제 휴대전화를 찾고 있습니다. 어제 여기서 친구랑 통화하다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 말에 내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입생인 듯 낯선 얼굴의 그 학생은 눈에 띄게 안색이 창백했다. 그리고 그 학생의 손에는 내가 두고 온 줄 알았던 나와 똑같은 모델의 전화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나를 쳐다봤고 나는 그의 입가에서 희미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잔뜩 겁에 질려 있는데 마치 그에게서 어젯밤 들렸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았다.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야. 나는 순간 정신을 잃을 뻔했다. 그 후로 나는 새로운 전화기를 장만했고 학교를 옮겼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런 꿈을 꾼다. 그리고 깨어날 때마다 낮은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곤 한다. 거기 누구 있어?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에 혼자 사는 영민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영민은 최근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대도시에서의 소란스러운 삶을 벗어나 이곳에서의 평화를 만끽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새로운 시작은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삿짐을 정리하던 첫날 밤 영민은 조용한 마을의 밤 공기를 만끽하며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집 주변을 서성이며 걷는 듯한 발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영민은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고요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마을의 딸깍거리는 소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오래전 이 마을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밤마다 누군가의 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덧붙여졌습니다. 영민은 처음에는 그저 낡은 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밤 커지는 소리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마치 그 소리가 집으로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심을 하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을 때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거실 벽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는 그 문이 처음 보는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심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자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고 그 안쪽으로 깊은 어둠이 들이운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핸드폰의 플래시를 켜고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간 끝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마치 오래 잊혀진 누군가의 공간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는 희미하게 몇 개의 발자국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발자국에 자신이 지금까지 들어온 소리의 주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순간 방의 구석에서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기가 온몸을 휘감았고 등 뒤로는 발걸음 소리가 한 발짝씩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민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손에 들린 플래시만 꽉 쥐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요함 대신 귓가에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민은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올랐습니다. 다시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방금 지나온 그 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는 원래 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영민은 이후로도 종종 그날 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 경험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꿈이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소문은 여전히 떠돌고 있으며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고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면 여전히 가끔 무언가가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소리에 익숙해졌지만 가슴 깊이 박힌 그날 밤의 공포는 영민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산골 마을에 김씨네 가족은 오랜만에 주말을 맞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부모님과 두 아이, 이렇게 4명은 오랜만 이 여행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 길이 막히고 결국 그들은 예상보다 훨씬 늦은 저녁 무렵에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산속의 작은 펜션이었다. 밤중이라 주변은 깜깜했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다. 주인은 친절하게 그들을 맞았고 그들의 늦은 도착에도 불평 없이 방으로 안내했다. 방은 아늑하고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삭막한 느낌이었다. 아이들은 길고 답답했던 차 안에서의 시간을 잊기 위해 곧바로 주변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펜션 뒤편으로 흐르는 작은 계곡을 발견했다. 물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다. 펜션 주인은 계곡 근처로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아이들의 호기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가족은 다음 날 아침 함께 계곡으로 소풍을 나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계곡에서는 종종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데 그곳엔 김씨 가족 외에는 다른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가 점점 더 또렷해졌다. 아이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부모님도 아이들을 놓칠까봐 뒤쫓았다. 계곡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작은 오두막 하나가 나타났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된 듯 보였고 문은 조금 열린 채로 삐걱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겁먹은 듯 부모님 곁으로 돌아왔고 김씨는 오두막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안에 들어서자 이상한 냄새가 났다.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 그리고 어딘가 캐름이 섞인 냄새였다. 오두막 안은 깜깜했고 작은 창문 하나만이 희미한 빛을 들였다. 벽 한쪽에는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고 먼지에 뒤덮인 사진 속인물들은 묘하게 웃고 있었다. 김씨는 꼼꼼히 사진을 살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진 속 인물 중 한 명의 눈이 깜박인 듯한 착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서둘러 오두막을 빠져나왔다. 그날 밤 김씨 가족은 다시 펜션으로 돌아왔지만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이 계속 느껴졌다. 아이들은 자꾸만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부인도 이상한 악몽을 꾸었다고 했다. 단지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서로를 달랬지만 마음속에 기분 나쁜 불안감은 지워지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돌아갈 준비를 하던 그들에게 펜션 주인은 다급하게 말했다. 어젯밤 계곡에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주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곳엔 오래전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계곡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이 자주 있었지요. 그때마다 찾으려던 사람들마다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소리는 실종된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였대요. 부모를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김씨 가족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다. 서둘러 짐을 꾸려 떠나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펜션 주인이 말하던 실종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마을을 떠나기 전 김씨는 뒤를 돌아 그곳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맑은 하늘 아래 계곡이 평온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곳 어딘가에는 아직도 아이들의 영혼이 남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김씨 가족은 더더욱 그곳 근처를 지나는 일 없이 시간 속으로 잊혀져 갔다. 하지만 그 계곡을 바라보며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가끔씩 귀에 맴도는 이상한 웃음소리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곤 했다고 전해진다. 그 웃음소리는 미스터리로 남은 채 계곡의 전설로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떠돌게 되었다.